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호주 간호사 유학과 이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호주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틀잡기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간호 유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되고 간호사 보드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RN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학사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는 3년 과정인데 나의 학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크게 일반적인 대학교의 3년 학사 과정, 그리고 이미 학사를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2년의 Graduate Entry 과정, 그리고 비전공자를 위한 Graduate Entry 석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년 학사 과정. 한국이든 호주든 혹은 다른 나라는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과정으로 입학하셔야 됩니다. 이 3년 과정으로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학사 과정을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1학년 이상을 이수하셨거나 혹은 전문대를 졸업하셨어야 이 간호사 3년 과정으로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대학교에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한국의 수능 성적으로 바로 입학이 가능한 호주 대학교도 있고요. 또 혹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만으로도 입학 허가해주는 호주 대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겠죠.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실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호주 대학교 3년 간호학과 학사 과정을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파운데이션 과정인데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8개월 혹은 12개월 정도의 학업 후에 간호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어도 이 파운데이션 과정 입학은 가능해요. 이럴 경우 그럼 파운데이션 과정 플러스 간호 학사 과정을 합치면 총 학업 기간이 4년이 되겠죠. 이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의 학업 기간과 간호학과 학사 학업 기간 합친 이 전체 기간의 오퍼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학생 비자도 한꺼번에 신청해서 학사 끝날 때까지 비자를 미리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디플로마 편입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테이블 EN 디플로마 과정이 아니고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라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 인정을 받고 간호학과 2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그 파운데이션과는 분명히 좀 다르죠. 편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3년 과정으로 입학을 할 때 1년의 학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2학년 과정으로 가서 2년을 학업하시게 되는 거겠죠. 총 3년의 학업 기간이 소요되고요.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2학년까지만 해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디플로마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은 많은 대학교에, 호주의 많은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일부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브리즈번에 있는 QUT와 골드코스트의 그리피스 대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가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다음에 배처러 오브 너싱으로 편입하는, 그래서 총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파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세 번째, 테이블 통한 편입 과정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테이블 디플로마 과정을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테이블에 개설되어 있는 간호 디플로마 과정은 디플로마 오브 너싱이에요. EN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디플로마 과정과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과정은 진학하려는 학교에 그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QUT의 QUT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그리피스의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를 졸업하고 나서 호주 어떤 대학교로 지원을 해도 1년의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학업 기간이 더 길고 또 학업 부담이 더 많은 반면에
다양한 대학교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또 다양한 대학교에서 1년의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의 그 편입 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주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IELTS 7.0에 준하는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PT가 됐든 토플이 됐든 뭐 괜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렸던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 과정은 입학하기 위한 점수가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입학은 하더라도 학사과정 입학 전까지는 반드시 IELTS 7.0의 점수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대학교가 동일한데요. 대학교의 기준이 아니고 호주 간호사 보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사 전에는 IELTS 7.0에 준하는 점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년의 간호학과 학사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Graduate Entry입니다. 만약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뭐 한국이든 호주든 뭐 다른 나라든 이미 학사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Graduate Entry라는 과정 입학이 가능한데요. 이 Graduate Entry는 학업 기간이 2년으로 짧아요. 그래서 학업 기간이 짧다는 거는 결국 학비도 1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시간과 학비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Graduate Entry 과정은 크게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으로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업 부담은 학사 과정이 조금 더 덜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Graduate Entry 과정을 선택할 때는 학사 과정을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세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년 과정인데 난 2년 만에 끝내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전공자가 아닌데 간호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또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년 과정은 간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목만 추려놓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과정이 간호사를 전공했던 분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결국 동일하게 비전공자들이 입학하는,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간혹 과목 페일하고 실수해서 페일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한 학기 또 연장하시고 또 학생 비자 또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으세요. 저희들도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보다 성공적으로 2년 만에 학업을 다 마치시고 간호사 등록하시는 분들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학업 기간에는 그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또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오퍼 받았는데 내가 입학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과목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 입학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과목 공부보다 아카데믹한 영어를 더 많이 준비해 오셔서 더 많이 공부해 오시는 게 훨씬 페일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럼 이런 영어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EAP라고 각 대학교마다 English for Academic Purpose라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 IELTS나 일반 영어 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어떤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조별 발표를 어떻게 하고, 디스커션을 어떻게 하고, 레포트는 어떻게 작성하고, 각 대학교마다 그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우고 가게 되거든요. 제가 EAP를 꼭 하고 가세요. 영어 점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유학원이니까 코र्스 더 많이 들으면 유학원에 유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EAP는 꼭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결국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입학하셨는데 만약에 한 과목을 페일하셨어요. 그러면은 호주 대학교 학비란 건 이 과목당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한 과목 하면 몇천 불이에요, 그게. 근데 2개월 만에 한두 과목을 페일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EAP 비용을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 페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비자 새로 연장을 해야 되죠. 너무 복잡해져요. 차라리 그것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입학하기 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준비를 해서 입학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사과정으로 돌아가서 Graduate Entry 학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의 플리너스 대학교, 또 브리스번의 QUT 대학교, 선샤인 코스트의 USC 대학교, 시드니의 WSU,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죠. 이 학교들의 Graduate Entry 학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플린더스와 WSU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선수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학사 과정에서 이수했어야지만 이 코스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반면 QUT와 SC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전공이라도 상관없이 학사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다 입학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어떤 전공을 했는지, 또 학사 과정에서 학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는 하죠. 하지만 평균 이상의 성적을 GP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사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QUT와 USC의 Graduate Entry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Graduate Entry 학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제가 앞서 석사 과정과 학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raduate Entry 석사 과정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인 학교로는 멜번의 모나시 대학교, 캔버라의 캔버라 대학교인데 멜번 대 시드니 대 퀸즐랜드 대 이런 소위 말하는 호주의 최상위권 대학교들에서도 Graduate Entry 석사 과정을 간호학과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지역 선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를 먼저 선택하면 지역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는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영주권에 있어서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190, 491 이런 주정부 후원 비자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성향은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호주 영주권에 있어서 지방 지역을 선택할 때 유리한 점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지역 점수 5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졸업생 비자 기간이거든요. 메이저 도시에서 학업을 할 경우에 2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방 지역은 기본적으로 3년, 또 지역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졸업생 비자가 주어져요. 이 졸업생 비자 기간이 길게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력 기간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추가 점수를 획득하거나 혹은 그 주정부 후원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주는 이민제도 또 영주권 때문에 지역을 카테고리를 1, 2, 3로 구분해 놓았어요. 카테고리 1에는 어느 도시가 속하냐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이에요. 지방 도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이저 도시가 카테고리 1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점수와 더 긴 졸업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지방 지역은 카테고리 2, 3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영주권 지역 점수 추가 5점을 받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2, 3 도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2냐 3에 따라서 졸업생 비자가 3년이냐 4년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 2 도시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퍼스, 서우주죠. 그리고 남호주의 애들레이드, 퀸즐랜드에는 골드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 그리고 ACT의 캔버라,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과 레이크 맥커리, 울룬공, 일라와라,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질롱, 마지막으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타스메니아의 호바트, 여기까지가 카테고리 2에 속하는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에서 공부할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3년. 3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도시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호주 지방 도시들은 카테고리 3입니다. 카테고리 3 도시에서 공부를 할 경우 졸업생 비자는 4년. 길죠.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는 카테고리 3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유리해요. 근데 모든 도시에 호주 대학교가 있지 않다는 거, 또 거기에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도시를 찍었는데 그 학교에 학교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가 있는 도시를 선택을 했는데 도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대중교통도 그렇고, 또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카테고리 3 도시보다는 카테고리 2 도시를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최근에는. 원래는 메이저 도시를 더 많이 선호했죠. 근데 주정부 후원, 주정부 스폰서십이 활성화되면서 카테고리 2 도시로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2로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학교들이 그 도시에 있느냐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요즘에 어느 학교를 많이 가냐, 이것과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던 애들레이드에는 플린더스 대학교와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라고도 말하죠. UniSA가 있어요. 그리고 골드코스트에는 그리피스, 선샤인 코스트에는 USC, 뉴캐슬에는 뉴캐슬 대학교, 캔버라에는 호주 카톨릭 대학교라고 불리우는 ACU, 그리고 캔버라 대학교가 있습니다. 퍼스에는 커틴 대학교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 도시의 이 학교들이 최근 유학생의 그 질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 3 지역에는 어떤 학교들이 개설되어 있냐? 발라랏의 ACU, 투움바의 USQ, 그리고 로켓햄턴과 분다버그의 CQU, 리스모 그리고 컵스하버에 있는 SCU, 서든 크로스 유니버시티죠. 이런 학교들이 카테고리 3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학교들입니다. 제가 지방 도시를 설명하는데 리지널 지역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그럼 카테고리 1 지역 가서는 불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고 영어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영주권 점수들을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더 높은 점수가 보완이 된다면 카테고리 1 지역에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서 학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환경이 주는 그 편리함들이 있잖아요. 또 조금 더 규모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2년의 졸업생 비자 기간 안에 190-491로 신청 들어가셔도 되세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혹은 학업은 여기서 하고 리지널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셔서 조금 더 주정부 스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도시나 지역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직하시고 일하시다가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승인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메이저 도시들의 교육 환경, 또 생활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그걸 알려달라. 말씀드릴게요. 개인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학력과 또 나이와 또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축소시켜 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말씀드렸던 학력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내가 졸업생 비자가 2년이 필요할지 3년이 필요할지 4년이 필요할지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정적인 상태로 이 학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장학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학교에서 그걸 이 요소들을 확인하시고 나면 교집합이 생기실 거예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교집합, 그 교집합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집합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죠. 상담 신청을 해오십니다. 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는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교집합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영문 성적표를 뜯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 장학금이잖아요. 코로나 이전 간호학과는 거의 장학금 혜택을 못 받았어요. 워낙 인기가 있고 몰리는 학과다 보니까 학교들이 굳이 유학생에게 장학금까지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작년부터 간호학과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어요. 10%, 15%, 25%, 25%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꽤 있고요. 성적이 정말 뛰어나다면 50%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말 뛰어나다는 성적이 어느 성이냐? 50% 정도를 받으려면 성적이 100분율로 환산한 성적으로 95% 정도 이상이 되면 한번 어플라이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100분율로 환산한 영어 성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대학교 지원하면 제가 입학할 수 있을까요? 문의를 주실 때 한국 그 성적표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어차피 영어로 된 성적표가 있어야지만 학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된 성적표가 차이는 뭐냐면 거기는 그레이딩 스케일이라는 게 나와 있고 100분율로 환산된 성적표가 나와요. 호주 대학교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이걸 기준으로 장학금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학교마다 이 그레이딩 스케일 기준이 다르고요. 몇 퍼센트가 파스 그레이드인지 이런 기준들이 학교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성적표를 꼭 뜯으셔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학교는 입학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졸여서 마지막 엑기스를 남긴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호학과는 우리가 정말 딱 꺼놓고 얘기해서 학업 목적으로 진학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영주권의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목적 자체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종 목적은 호주 영주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간호학과 졸업해서 다른 나라 가서 간호사 할 거예요, 한국 가서 간호사 할 거예요, 이런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그건 비현실적인 목표세요. 따라서 내 목표가 그러하다면 그냥 학교 명성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내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인 비용을 들여서 간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학교,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학업 이후, 유학 이후에 이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